자, 이제 우리가 5강, 5장 뭐 똑같은 말이겠죠. 여튼 자, 그걸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단일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 범주형, 연속형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와 실습을 마치고 이제 단일 변수가 아니고 이제 다중입니다. 다중이니까 머리 좀 아프겠다, 그죠? 딱 봐도 압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이 쉬웠지만 2차원 배열 들어갔을 때의 기분과 하긴 뭐 이제는 그 배열도 잘 쓰시기 때문에 뭐 이 다중변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한테만큼은 왜냐? 다 프로그래밍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 않고 생소한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니까 그러한 용어들을 알고 R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그래서 먼저 산점도가 나오는데요. 자,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수포자가 많아가 산점도를 많이 안 들어봤나? 자, 산점도라는 것은 자, 다중변수, 다른 말로 다변량, 뭐 이거는 뭐 마늘 다자 써가지고 변수 변자 써서 많은 변수의 자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중변수의 자료라고 하면 벡터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매트릭스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변수 2개 이상인 자료. 그러고 나서 다중변수는 여기 보다시피 아이리스죠. 아이리스인데 여기에 2차원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안단 말이지.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추출해 가지고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범주형을 할 때는 파플랏, 막대, 파이 그런 거 쓰고, 그리고 연속형 자료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뭐 있었어요?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또 뭐 있어요? 그밖에 없나요? 뭐 하나? 뭐라고? PAR요? 그거는 화면 분할하는 거고요. 그 2개밖에 없죠. 배운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다중변수 자료는 2차원 형태를 나타내며 아울러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여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자, 질문 하나 던지죠. 영섭이,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가 뭐야? 다들 긴장하세요. 물어볼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패스 빨리. 좌측. 앞에. 매트릭스는 같은 데이터 값을 갖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다른 데이터 값도 들어가고. 야,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의도는 알겠는데. 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즉 정수의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같은 타입이면 우리가 배웠잖아. 데이터 타입. 그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되지. 뭐 같은 게 뭐 들어가고요.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알겠습니다. 한다가리 할까? 비도 오는데. 유격함하러 갈래? 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산점도라는 거는 영어로 스캐터가 뜻이 뭐예요?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는 형태로 플랫을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캐터 플랫, 즉 산점도는 2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는 시각화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잘 알죠. 이게 관측값이라는 거, 옵저베이션, 그죠? 우리가 R에서는 옵저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DB에서는 그냥 로우라고 행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R에서는 또한 이 2차원 구조에서 이거를 우리는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 혹은 속성이라고도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고 변수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거에 그 언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한번 보죠. 일단 자, WT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empty cars 좀 살펴봤다. 그죠? 여기에는 연비도 있고 실린더 개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죠. 그래서 자, WT만 추출을 했다. WT는 중량입니다. 맞죠? 그 차가 몇 톤인지라는 걸 우리가 자, 이렇게 몇 톤인지 숫자를 땡기니까 이거 벡터가 될 거겠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MPG 연비입니다. 그죠? 맞나요? 예, 연비예요. 연비. 그래서 자, 여기다가 플랫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WT하고 중량과 연비의 지금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자, 이 제목 그렸고 Y라벨 그리고 X라벨 뭔지 다 아실 거고 컬러는 레드 그리고 PCH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관계도에서 스캐터 즉 산점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동글뱅이로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낼 거냐 뭐 이런 도형의 모양 있죠. 예, 이게 바로 PCH입니다. 포인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칭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쓰시면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쁜 걸로 상수값으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 이거 안 읽었죠. 자,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는 기법. 아울러 두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 두 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0번에서부터 뭐 25번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번이 요거예요. 요거. 맞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한번 봅시다. R에서 우리가 저 empty cars가 위에 있었죠. empty cars가 지금 실행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옵저베이션 관측값이 32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점이 별로 안 되죠. 그죠? 예, 32개 관측값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예. 자, 결과론적으로 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비는 어떻게 되는데?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맞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내놓으면 플러스로 그렸네. 산점도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관계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반비례 관계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거는 뭐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럼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중량에 따라서 연비가 높아진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 값이 틀린 거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무리 수포자라도 알 거 아닙니까? 자나. 맞죠? 예. 자, 이제는 방금은 두 개를 봤어요. 두 개를 봤는데 두 개 가지고 이 하나의 산점도를 그려냈다면 이제는 정말 여러 개를 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제 내가 한번 실례를 그려드렸는데 MPG가 여기 들어가서 WT
그리고 뭐 실린더 이래가지고 여기 관계도가 쭉쭉쭉 나오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즈에다가 변수에다가 자 mpg 이거 100이랑일 거예요 아마 디스프 그리고 드렛 w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지금 문자형 벡터를 지금 넣고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타겟에서 empty-cars에 바즈라는 요거에 대한 열들의 값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럼 타겟은 데이터 프레임이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헤드에서 끌어봤다. 끌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맞나요? 6개.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far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 타겟이라는 데이터를 주고 자 메인 이름은 그냥 제목은 multipl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res 함수가 중요한데요. 자 봅니다. 산점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만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식도 될 거고요. 뭐 실린더의 개수도 될 거고 가장 연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물론 중량이긴 하죠. 그런데 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운전 습관이나 배기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명히 연비에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우리가 변수를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엮이는지 보려고 한다면 이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far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fares는 우리가 배웠죠. 쌍이라는 fair가 쌍이잖아요. 그죠? 근데 fares다, 그죠? 그러면 mpg를 기준으로 해서 한 쌍, 또 요거하고 요거 한 쌍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fairs라고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죠. 이래 봤어. 이래 나와요. 이래 보면 자 멀티플러스로 이제 fares 함수를 썼고 자 여기에서 봅니다. 이 제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연비가 지금 일단 요거는 기준이 됐다, 그죠? 요 측은 이거는 이제 반대 요거는 이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바라보셔도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어때요? 연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니까 연비하고 지금 이거는 뭐의 관계예요? 배기량의 관계죠. 맞나요? 배기량의 관계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반비례다, 그죠? 맞잖아.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연비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리어가 뭔데? 엑셀 기어 B. 그러니까 기어의 상태에 따라서 수동이냐 뭐 혹은 3단이냐 4단이냐 5단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정비례다, 그죠? 비례관계, 비례. 물론 옆에 튀는 데이터가 좀 있기는 해도 정비례예요. 그렇죠? 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연비가 적게 먹잖아. 네,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중량이네. 맞나요? 여기 중량으로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얘는 반비례가 맞죠? 앞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량을 가지고 또 어떻게 비교를 해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 그래프는 뭔데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뭔데요? 중량과 기어 비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연비에 따라서 연비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난다, 그죠? 예, 배기량이나 중량에 따라서. 그런데 정비례하는 관계는 이게 너무 튀는 데이터가 일단 우리가 확대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31개의 관측값 가지고 옵저베이션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일단은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정비례 관계라고는 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얘는 튀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오히려 밀집도가 크게 안 튀죠. 맞죠? 그럼 여기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이상치들이 막 생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가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딱 단정지어서 완전 정비례다, 비례관계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배기량하고 드렛, 기어하고는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예, 뭐 뚜렷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밑에 제가 분석을 좀 해놓은 내용을 보는 건데 위 그래프는 4개다. 그죠? 연비부터 중량까지 해서 다중 싱글 산점도가 아니라 더블 산점도가 아니라 이거는 다중이죠. 그죠? 예, 멀티 산점도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다중 산점도는 4개의 변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산점도와 왼쪽 아래의 산점도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X축과 Y축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중 산점도의 예를 보면 자, 배기량하고 자, 이 뭡니까? 중량이다. 그죠? 배기량하고 중량. 배기량하고 중량이 어디 있나요? 중량이 여기 있고 이 배기량이 있으니까 여기네요. 그죠? 예. 이거의 관계는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고 맞죠? 이거 증가하네. 이거는 눈에 보이게. 그죠? 예. 이거는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는 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완전 옆에서 튀는 데이터가 많지만 여튼 얘는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드렛하고 WT 3.0 그 한쪽에 이건 뭐죠? 드렛. 이거 이제 드렛은 어디 있나요? 요거하고 WT 요거네요. 그죠? 요것도 뭐 튀는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뭐예요? 감소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그죠? 예? 예. 이와 같이 다중 산점도는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다중으로 상관관계의 변수들의 속성값들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한눈에 보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래프란다. 시각화 도구입니다. pairs라는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추세선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거 해봤어요. 주식 분석 해봤어요. 주식에는 아시다시피 주가는 그 회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그 회사의 뭐 펀더멘탈 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신용도 하여튼간에 변수가 셀려고 살면 막 한도 끝도 없죠. 주가는 그래 뭐 못 맞추는 거지 뭐 다 틀리는 거지.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아하, 요거 두 개는 관계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분석가들은 이걸 딱 보고 아하, 그러면 연비를 높이려 그러면 무기를 물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다면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은 몇 없을 거잖아. 맞죠? 예, 대중화가 되면서 이런 자료가 쌓이니까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크고 안락하게 차를 만들고 무게량을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염 물질을 더 이상 안 보낼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고 뭐 전기차 나오고 수소차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분석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거는 뭐고, 요까지 오늘 1번까지만 합시다. 자, 그룹 정보가 있는 두 변수의 산점도, 요것도 괜찮은 내용인데요. 자, 그룹 정보를 알고 있다면, 즉, 예를 들면 이거죠. 앞에 저 보세요.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종별로 몇 종? 3종으로 나뉘죠. 그죠? 3종 세트다. 그죠? 3종 세트로 나눠져서 각각의 5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3개의 종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겠지. 뭐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뭐 아반떼면 아반떼, 소나타면 소나타, 그랜저면 그랜저,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룹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산점도를 작성할 때 각 그룹별로 관측값들을 우리가 다른 색깔로 점의 모양으로 표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산점도는 두 변수 관계뿐 아니라 그룹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죠. iris.2라는 변수에다가 자, iris 3, 4열을 3컬럼, 4컬럼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드스가 아니고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드스일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들어가서 요 놈도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죠. 맞나요? 맞잖아. 이렇게 두 개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포인트라는 변수에다가 자, as numeric 나왔다. as numeric. 이 뭐죠? 이 뭔데? as integer, as numeric. 뜻이 뭐죠? as 뭐뭐로 바꿔라 이 뜻이죠. 숫자로 바꿔라네. 뭘? 종을. 그러면 세토사가 1번이 될 거고 버지칼라가 버지칼라 맞나요? 버지칼라가 2번이 될 거고 버지니카가 3번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벡터가 들어갈 거예요. 뉴메릭 벡터. 그러면 찍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군요. 그래서 찍어보면 1, 2,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칼라르에다가 역시 문자열 벡터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줬어요. 문자형 벡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그렸어요. 왜? 다중으로 안 그리고 페어즈를 안 쓴 이유는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하자는 거죠. 두 열을 비교하는 거잖아. 두 변수니까 플러스 쓴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제목 줬고 데이터셋 줬고 그 다음에 자, PCH 이게 뭔데? 점은 어떤 점을 나타낼 건가? 그 말이잖아. 그럼 포인트 값이 1, 2, 3이 들어가 있다며. 맞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PCH가 1, 2, 3이 이거네. 그죠? 그러면 세토사는 요걸로, 버지칼라는 요걸로, 버지니카는 요걸로 표시가겠다 이 뜻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표시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칼라 주고 있네. 칼라 주는데 칼라라는 문자 벡터에다가 여기에다가 포인트 줬어. 1, 2, 3. 그죠?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세토사는 레드, 버지칼라는 그린, 버지니카는 블루로 주겠다 이 뜻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딱 찍어보니까 자, 포인트 찍으니까 자, 어때요? 뉴메릭으로 바뀌면서 111111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합치면 150개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품종별로 점의 모양을 달리하기 위해서 숫자 타입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바라봐도 페탈이군요. 세팔이 아니었네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헷갈리네. 여튼 자,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드스를 봤을 때 지금 그룹별로 지금 봐도 우리가 이거를 그걸로도 봤잖아요. 뭐 박스 플러스로도 봤잖아.
맞죠? 세토사가 제일 길이가 짧고 길이가 너비도 제일 좁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얘네들은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거 얘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그죠? 밀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 나타낼 때 세토사는 이 박스의 모양이 좁았죠. 기억납니까? 예. 허나 요 놈들은 모여 있기는 하나 범위가 크죠.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박스 플랫을 보든 아니면 플랫 산점도를 그려서 보든 대충 감은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20일 날 시험 치는 거에서 문제를 낸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로 내가 만약에 아이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 산점도 하고 박스 플랫도 그려 가지고 이 산점도가 이렇게 나왔다. 다음 중 박스 플랫하고 박스 플랫의 이 산점도에 해당하는 박스 플랫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내가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 돼 버리면 맞춰야지. 상관관계를. 그죠? 예. 이거는 뭐 그때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죠. 왜? 박스 플랫에서는 이미 내가 다 설명을 했으니.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페어즈 함수 그리고 플랫이라는 함수는 뭘 나타내는 놈이다? 아 위에 있네. 산점도를 나타낸다. 그죠? 내가 왜 지금 요렇게 조금씩 하는지 알아요? 예? 이유를 모르겠죠? 이 조금씩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여기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완전 통계학자가 아닌 이상은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씩 야금야금씩 했던 이유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했던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오늘은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산점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산점도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이렇게 품종별로 길이와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만약에 경주가 아니라 대구다. 대구에서, 물론 지도 데이터로 나타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대구에서 뭐 무슨 구에 몇 명이 이렇게 사는지도 우리가 나타내고 싶을 때 이걸 이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손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엑스라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치고 하면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론은 마무리하죠.